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알려주는 남자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조정대상 지역은 규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거주 요건에 대해서. 자, 제가 이걸 물론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거주 요건에 대해서 이거를 잘못했다가 비과세인지 알고 양도하고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주요건, 이것은 알고 가자. 자, 이것만 알고 가자. 자, 거주요건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채널 를 만들면서 일단 그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일단 기본 내용들을 좀 알기 쉽게 좀 개념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그 관련된 내용을 또 이렇게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예, 그 전에 일단은 이제 방향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2019년도 이제 초반이고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이제 달라진 세법,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루면서 그거와 이제 부수적으로 그거에 관련된 세금 내용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뭐 예측하고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리뷰 차원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2017년 이제 8월이죠. 그 파리 대책 그때 나오면서 그 서울시 25개구,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 6개시, 그러니까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이 쪽하고 이제 부산 7개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그 이후에 2018년 작년 그러니까 8월 달에 기장군은 부산의 그러니까 기장군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일광면은 남겨놨었고요. 근데 몇 개월 뒤에 12월 달에 28일이죠. 2018년 12월 28일 날 부산 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이렇게 그 기장군에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남겨뒀던 일광면까지 이제 추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작년에 약간 변화는 2018년 그렇죠. 8월 27일 날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게 됩니다. 어디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 개발지구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2018년 12월 28일 날 또한 또 추가 지정이 되는데요. 어디가 되냐면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 이상 이제 매매 시에는 그러니까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 보유 공제가 뭐 배제되고,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 시도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2일부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소득세율 50%를 이제 적용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예외조항도 있지만 또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이렇게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또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예, LTV나 DTI에 관계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향후에 이제 대출 관계나 이런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계산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한 요즘 이게 분양 청약 많이 이슈죠.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이제 1순위 조건이 좀 강화가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1순위 조건 내용들이 요즘 이제 분양 공고문을 보면은 거기에 1순위 조건들이 있죠. 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한 부동 9.13 대책 이제 후속 조치로 해서 그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그 2주택 이상일 때는 원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하고
1주택 이상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또 허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또한 여기서 고가주택, 그 고가주택은 여기서 공시지가 이제 9억 초과주택을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또 금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외 조건으로는 뭐 실거주 목적이라든가 2년 이내 전입 조건 그리고 기존 주택이 있을 때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이게 주택임대사업 등록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그 조정 대상 지역 그 지역과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6억 이하 그리고 지방 3억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은 양도세를 뭐 중과 배제를 하고 종합부동산에서 합산을 안 시켜줬지만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양도세를 또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에서 합산하겠다 이 내용이 또 들어갔고요. 또한 그 9.13 대책 후속 조치로 해갖고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한해서는 3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2년 이내로 축소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는 이게 3주택 이상 보유 시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예정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발표가 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도 양도세를 추가로 좀 이제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됐고요. 자, 지금 보면 어떻게 좀 많이 이렇게 뭐 헷갈리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으면서 그거에 관련된 세금과 그리고 계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제목에도 있듯이 2년 거주 의무 기간 이거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은 또 이때 그럼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보통 항상 이런 또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단, 대책 발표 전이나 뭐 지정 전이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 지불 시는 종전 기준대로 적용을 하겠다. 그 얘기는 조정 대상 지역 그 지정 이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그 거주 의무 기간이 없더라도 2년 보유 조건만 만족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부동산 세금은 일수불태예요.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한번 진행된 이상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거주 요건을 이제 다루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게 뭐 거주 요건을 내가 뭐 만족 안 하고 팔아도 뭐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왜냐면은 조정 대상 지정 전에 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거주 요건 만족 안 하고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하고 그 매도했을 때 그 이후에 나중에 그 조건 만족이 안 돼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이렇게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라오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날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신고 당시에 이게 세금이 제대로 신고했다 안 했다 이런 걸 절대 그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과세 당국에서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이제 발견됐을 때 날라온다는 거죠. 그때는 날라오는 건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어서 날라오기 때문에 소위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조정 대상 지역 2년 거주 의무 기간 관련해서 보통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 뭐 지정되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조건인데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보통 이제 세금을 좀 다루시는 분이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은 답변을 드리면 그러면 조정 대상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는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보통 그냥 쉽게 그러면 그거는 거주 요건을 만족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간과하고 좀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요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그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이 조건만으로 과연 종전 기준을 적용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무주택자 기준이라는 거죠.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 시는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후에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이 조건에 해당할 때만 2년 거주 요건의 의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참고로 왜 이런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 이런 조건이 들어가냐면은 나중에 양도세득세 할 때 이제 다루겠지만은 주택의 보통 부동산 세금에서 양도세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주택의 그러니까 취득 시점은 계약 시점이 아니고 보통 계약을 하고 뭐 2개월이든 3개월 뒤에 잔금을 보통 이제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주택이 취득 시점은 언제냐면은 그 잔금 지급일이나 또는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등기일이 아닙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이 주택의 이제 취득 시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단서 조항을 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지정 전에 이거 지정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계약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지정이 되고 나서 잔금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2년 거주 의무 기간을 준다면은 좀 불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종전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제가 조문을 이제 근거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89조 제1항 3호 감옥에서 뭐 대통령으로 영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고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거주기간 2년을 만족해야 된다. 이럴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4호,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좀 조문이 나와 있고요. 자, 이걸 4호, 5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4호는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건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다룰 거고요. 자, 5호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자, 이건 앞의 내용과 똑같죠?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지금 명확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통 이 내용을 간과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영상으로 다루게 된 거고요. 결론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무주택자 조건에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 시에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에 주택이 취득되더라도 양도세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주택 상태에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 시에는 자,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걸로 간단한 예시로 보겠습니다. 자, 무주택자 조건입니다. 무주택자 조건이고 자, 작년에 그러니까 지정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서울시 팔달구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조건으로 이제 용인시 수지구가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이 됐죠? 근데 그 지정 전에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3일 날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조건이 성립하면은 그리고 플러스 무주택자 조건이 성립하면은 이분들은 지정 후에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에 대한 해당 사항 없고 2년 보유 조건만 만족하고 양도시에는 1주택 비과세 조건 혜택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자, 이제 1주택 이상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지정된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자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간단한 알쏭달쏭 10분 세금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같습니다. 조건은 같습니다. 자, 이제 용인시 수직으로 이제 그 가정을 하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분은 2016년 주택을 취득한 분입니다. 주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1주택 상태입니다. 1주택 상태에서 이분은 자 2018년 11월 3일 조정지역 지정 전에 일시적 2주택 조건, 그냥 뭐 1주택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주택을 이제 취득했을 경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조건으로 만약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다면은 과연 이분은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왜냐면 일시적 2주택은 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있지만은 그 1시대 2주택 그 비과세 특례 조항이 좀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일단 이거는 별도로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이렇게 취득했을 때도 과연 이분들한테도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지, 이분들도 2년 거주 만족해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에 해당되느냐.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좀 세금을 다루시는 분도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아 조금 바로 답변 드리긴 좀 애매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참고로 지금 조금씩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 구독자 한 50명까지 채워주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문하고 이렇게 해갖고 좀 알기 쉽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그리고 세금 이야기. 자, 돈 되는 채널. 자, 그리고 우리 함께 알아가는 부동산 세금 채널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고요. 예, 내용 중에 약간의 좀 도움이 되신다 싶으시면은 예, 자, 구독을 누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관련된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